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월당입니다. 요즘에 시국이 그래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돌아가셨다는 분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. 오늘도 오전에 뉴스에 큰 어떤 회장님 한 분이 타계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상문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는 질문을 굉장히들 많이 하세요. 근데 상문이 들었다고 꼭 무당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상문이 들었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. 사람들이 경사에는 조금 덜 가도 되지만 조사에는 안 갈 수 없잖아요. 내가 꼭 가야 되는 자리도 있고. 근데 그럴 자리를 나 상문이 낄까봐 못 가겠어요.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어느 날은 제가 그런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는 날이 유독 있어요.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 가야 돼요.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가야지. 그럼 안 가면 어떡할 거야. 사람 노릇 못하는 거잖아. 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가야죠. 상문 낄까봐 못 가면 어떻게 살아 이 세상을. 그러니까 가는 자리는 가셔도 돼요. 다만 조금 안 좋은 증상이 있을 때 가령 어떤 거냐면 갔다 와서 오바이트를 한다든가 잠을 못 잔다든가 계속 가위에 돌린다든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같은 무당들을 찾아서 상의를 좀 해보셔서 왜 그런지 원인을 아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비방만 가지고도 충분히 괜찮아져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비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고춧가루와 소금 그리고 팥이 있죠. 그거를 조그만 비닐봉투에 한 2개 정도를 담아서 양쪽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. 넣고 가셔서 뒤로 던지고 나오시면 돼요. 굉장히 간단하죠. 팥 없으면 그냥 고춧가루와 소금만 가지고도 괜찮아요. 그런데도 찝찝하다 그랬을 때는 뭐 화장실을 먼저 밖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들렸다 온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믿으시는 분 경우에는 우리가 화전 친다 그래. 신문지 가지고 살짝 돌리는 방법도 있긴 해요. 근데 그건 좀 위험하니까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.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거는 고춧가루와 소금이에요. 꼭 그게 부정을 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좀 위안이 된다 그러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유독 내가 느끼기에 상문을 잘 탄다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굳이 또 상갓집을 안 가기는 안 되고 가야는 되고 갔다 오면 이건 약간 몸이 묵직하고 무당집 갈 정도의 증상은 아닌데 그래도 나는 찝찝하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제가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. 집게 달린 게 있잖아요. 그거를 드실 때 이 집게, 그 집게 부분만 속을 다 파세요. 그냥 말리면 그거 상에서 냄새나요. 해갖고 싹 씻어서 바짝 말리세요. 그래서 상갓집 가실 때 그 집게발을 주머니 넣고 가시는 거예요. 그러면 상문이 제껴진대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또 상갓집을 안 가도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쵸. 보는 것도 상문이요, 듣는 것도 상문이요, 뭐 다 상문이니까. 그러면은 자기가 상문에 대해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. 어느 그런 증상이 갑자기 온다면 그런 비방을 써도 아니요. 다 먹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 일단 자가 진단은 해보고 그쵸.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그쵸. 상담을 하시는 게 좋죠. 왜냐면 상문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아시는 지인분들 중에 정말로 영안실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.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영안실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체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그런 걸 다뤘겠어요. 근데 매번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한순간 진짜 속된 말로 아다리가 딱 맞으면 이분 상문을 너무 심하게 탔어요. 그러면 이분 증상이 어땠냐면 일단 3일이고 일주일이고 밥을 못 드셨어요. 그 밥을 못 먹고 그냥 시름시름 앓아. 그러면 이분 부인이 우리 같은 분을 찾아와서 상문 푸는 뭐를 하면 그때부터 밥을 먹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상문을 타면 증상이 뚜렷해요. 안 하던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옛날에 이거 한 7, 8년 된 것 같은데 네, 한 7, 8년 된 것 같아. 두 내외였는데 신랑이 상갓집 갔다 오고 나서 변한 게 신랑이 아니었대. 걔 말이. 이 친구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신랑이랑 싸웠었어요.
그러니까 자기가 느껴도 이런 걸 믿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느껴도 신랑이 상갓집 갔다 와서 너무 이상하니까 자기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. 그 친구가 우리 집을 데리고 온 거야. 그래서 상문을 풀어줬던 적이 있어요.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. 자기가 다 직접 가서 그 상문이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상문을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 가족이 탈 수도 있네요. 그럼요. 가족이 탈 수도 있어요. 가족이 만약에 네 분이다 그러면 네 분 사주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. 근데 그분 중에 유독 그런 안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들여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은 멀쩡해도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약간의 해를 입게 되죠. 근데 그게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 너무 상갓집에 갔다 왔다고만 꽂히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. 그러면 그 일반은 그렇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럴 수는 있지만 그쵸. 심각한 경우는 그 상문을 타서 죽는다는 것도 들었거든요. 죽을 수도 있다는. 근데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나는 꼭 상문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 사람은 그럼 운명도 그쵸. 거기에 그 사람 명이 아마 좀 짧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명이 다 되지 않았을까. 그때 조금 시기를 땡기거나 조금 타격을 더 입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. 일시적으로 그런 상문을 탔건 뭘 했건 그 죽을 수 있는 운이 그 사람 운명이 원래는 있는데 긴데 일시적으로 그런 게 올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증상을 그런 걸 뭐 가족이나 이런 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 빨리 온다면 그거를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. 그래서 우리가 대수대명이란 굿을 해요. 우리가 그런 명을 좀 잇기 위해서. 근데 정말로 명을 얼만큼 이을 수 있다,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다, 이건 아니에요. 다만 이 사람 명이 이만큼이야. 아직은 갈 때가 아닌데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명에 해를 입혔어. 요때는 그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겠죠. 그러니까 정말 죽을 사람이라면 뭐를 해도 안 돼. 운명은 명은 이 무속인이라 해서 할 수 없다는 제가 거죠. 생각했을 때 명은 하늘에서 내린 거라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는 명을 조금 거역하는 경우가 생겼죠. 그게 무속인 때문이 아니라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. 이 사람 명은 분명히 끝났는데 호흡기를 대고 있거나 약을 먹어서 치료를 했거나 이런 경우.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명은 진짜 무속적으로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왜냐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뭐 명을 이었다, 뭐 끊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살면서 요 고비만 넘기면 이 사람이 조금 명을 이어지겠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점사를 보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. 그럴 때 좀 편하게 살거나 아니면 정말 몸이 아프면 약발이라도 잘 받거나 아니면 가실 때 좀 편하게 가시라고 해드리는 거지 명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서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럼 이게 상문은 증상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. 네, 있어요. 네, 상문은 굉장히 증상이 정확해요.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바로 느껴진다. 네, 바로 느껴져요. 왜냐하면 상갓집은 벌써 그러니까 꼭 가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도 있고 갔다 와서 바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 증상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식사를 못 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. 밥을 못 먹겠다. 밥을 못 먹겠다. 그리고 잠자리에 가위를 굉장히 많이 눌리세요. 자꾸 죽은 사람이 보여요.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세요. 근데 그럴 때 심한 경우에는 그 죽은 사람의 물건을 태워주면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심할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 좀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정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간단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상갓집 가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. 갔다 오셔서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느끼셨으면 그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헤쳐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가지 질문만 더 네. 할게요. 그러면 그 상갓집을 누가 돌아가셨으면 그분을 타는 건가요? 아니면 상문이라는 자체를 타는 건가요? 상문이란 거 자체가 죽은 사람이 들어있을
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안 좋은 기운을 받는 거거든요. 그럼 상갓집을 가면 이분만 죽은 건 아니잖아요. 이 죽은 혼백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얼마나 미치겠어요.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.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. 그거는 요즘 같은 장례식장이 있었을 때 얘기고요. 옛날에는 상을 대부분 집에서 치렀잖아요. 그럴 때는 사자들이 와 있대요.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그 죽음의 문이 열려서 잠깐 느낄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상문은 꼭 죽은 사람 때문에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를 일생을 사시면서 사회생활을 하시려면 안 좋은 곳도 가야 되고 좋은 곳도 가야 되고 여러 행사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너무 해를 끼칠까 봐 가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인정 못 받게 하지 마시고요. 나중에 내가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또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씩 조심해서 안 좋은 거 헤쳐나가면서 서로서로 인간적인 도리를 하면서 살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상문은 안 좋기도 하고 무서운 거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. 우리 편안하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 길을 좋은 데 가시라고 많이 빌어주자고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